숙지 19번 복습 영상입니다. 자, 르네상스 보겠습니다. 자, 중세가 붕괴되고 있었고 근대로 이어지고 현대로 이어지던 이 과정 속에서 봐봐, 사람들의 생각은 중세적 관념으로 가득했다. 중세적 관념이란 게 뭐냐면 카톨릭적 세계관이죠. 예를 들면 인간은 죄된 존재, 인간은 죄악된 존재, 죽어 마땅한 존재. 그 다음에 부자, 예를 들어서 경제적을 긍정해 부정해, 부정적으로 바라보죠. 예를 들어서 뭐 부자가 천국 가기는 낙타가 바늘귀를 뭐 이런 통과하기보다 어렵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중세 카톨릭적 세계관으로 아직은 가득했다. 근데 이러한 생각들을 두 가지 역사적 흐름으로 깨뜨려 버리죠. 첫 번째는 르네상스고요. 르네상스의 핵심은 인간 능력이 있다, 인간은 자랑스럽다. 그 다음에 하나는 종교개혁이죠. 교회가 틀렸다. 그래서 오늘은 르네상스부터 보겠습니다. 자, 르네상스는 이제 의미가 부활재생이라는 의미입니다. 부활재생, 문자적인 의미가 그럼 뭘 도대체 부활시키고 재생시킨다는 의미냐면, 고대 그리스 로마의 옛날 문화, 고전 문화의 부흥운동. 왜냐면 이 시대 사람들은 우리 인간을 자랑스럽게 인간 그대로를 표현하려고 했거든. 그럼 결국에 이게 문화 부흥운동이잖아. 문화를 부흥시키려면 돈이 많이 들거든요. 당시 돈이, 유럽에서 돈이 어디가 제일 많았냐면 이탈리아가 제일 많았다고 합니다. 14, 15세기 때.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르네상스가 가장 먼저 시작된다. 자, 볼게요. 배경. 여기 이탈리아는 애초에 로마 제국 중심지죠. 그래서 고대 로마 제국의 전통이 잔존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였다. 이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이탈리아죠. 그 다음에 이탈리아 앞에 있는 바닥이 지중해잖아. 여기에서 이슬람의 물건이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유럽으로. 이 중간 지역이 이탈리아잖아. 돈 다 먹는 거야. 그렇죠? 경제적으로 번영했었고, 부유한 군주 혹은 부유한 교황, 이런 애들이 자기의 권력, 자기의 예술욕, 이런 것들을 과시하기 위해서 장려하고 후원했다. 그리고 때마침 동로마 제국이 망했거든요. 그래서 이 동로마 제국의 학자들이 망명해 옵니다. 여기 바로 옆에가 동로마 제국이잖아. 망했어. 오스만 투르크라는 애들한테 망했거든요. 이제 학자들이 이렇게 넘어와요. 살려줘, 이렇게 넘어와. 근데 오면서 책을 갖고 오는데 무슨 책들? 그리스 책들을 갖고 오죠. 그리스 고전문화 연구가 활발해지죠. 자, 특징은 인문주의입니다. 인문주의. 인간의 학문을 연구한다, 이런 뜻이죠. 인간. 이게 문자적인 의미는 인간의 학문을 연구한다 이건데, 결국에 자유로운 눈으로 인간과 자연을 바라보고 아름다움을 묘사한다. 누구의 시각이 아니라, 맞아요, 신의 시각이 아니라 우리의 눈으로, 우리 인간의 눈으로 아름답게 묘사하자. 그래서 문학적으로 유명한 사람은 페트라르카라는 사람이죠. 서정시, 감정을 표현하는 시. 그래서 되게 오그라든다고 해요. 널 사랑하는 게 너무 슬프다, 널 사랑해서 내 마음이 절절 끓는다, 찢어진다, 뭐 이런 시를 썼다고 하죠. 근데 그전에는 그런 시를 안 썼던 거지. 이해됩니까? 예전에는 죄된 이 몸 빨리 구원해 주시옵소서, 구원해 줘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시를 썼겠지만, 페트라르카 이분이 자기의 이 감정을 절절하게 표현하는 이 시를 썼다. 최초의 근대인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보카치오는 데카메론이라는 작품을 썼고요. 데카메론은 열흘, 10일이죠. 11이라는 뜻이고, 이거는 당시 흑사병이 유행하니까 귀족들이 도망쳐요. 피신합니다. 그래서 10일 동안 만담을 나누는데 인간의 욕망을 표현하죠. 다양한 욕망. 나는 천국 가고 싶어, 나의 신앙심을 지키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인간의 깨끗하고 더러운 온갖 욕망들이 다 들어가 있는 이야기가 바로 데카메론. 마키아벨리라는 사람은 군주론이라는 책을 쓰는데, 이 군주론의 핵심, 군주가 되려면 군주란 신앙심이 깊어야 된다? 아니죠. 군주란 현실적으로 행동해라. 그 다음에 레오나르도 다빈치 최후의 만찬이고요. 최후의 만찬, 무슨 법이 들어가 있다? 원근 법. 그 다음에 미켈란젤로는 다비드, 이게 다비드 상이죠. 시청 앞에 있는 거야, 시청. 그 다음에 라파엘로, 아테네 학당, 이것도 원근.
그다음에 여기 뭐 소크라테스, 뭐 아리스토텔레스 다 있거든요. 플라톤 다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리스 로마 문화를 갈망하죠. 갈망하는 걸 의미한다. 결국에 인간과 자연을 사실적으로 그러니까 사실적이라는 게 긍정적으로 묘사하려고 했던 게 당시 특징이다. 자, 건축은 르네상스 양식이라고 쉽게 부릅니다. 따로 이름을 만드는 게 아니라 르네상스 양식. 그럼 전에는 뭐였는가? 고딕 양식이죠. 중세는 고딕 양식. 고딕 양식 특징, 뾰족한 첨탑 플러스 뭐죠? 스테인드 글라스죠. 근데 르네상스 양식이 발전하면서 대표적인 게 성 베드로 성당인데, 그리스 로마 양식을 계승합니다. 로마에서 만들었던 돔, 그리스에서 주였었던 열주가 기둥을 줄지어 세운다. 뭐 이런 뜻. 자, 그런데 이 르네상스, 이탈리아에서 유행했던 르네상스가 넘어갑니다. 북유럽으로. 여기 넘어갑니다. 왜냐면 여기도 이제 돈을 많이 벌었거든. 부케라는 바다에서 돈을 많이 벌었어. 근데 이탈리아랑 스타일이 달랐어. 볼까요? 16세기 북유럽의 르네상스. 북유럽, 결국에 북해 연안에서 경제가 부흥하다 보니까 르네상스가 시작됩니다. 시간이 지난 만큼 과감했어요. 근데 과감했다는 의미가 교황이랑 군주의 후원을 덜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 돈을 안 받은 거야. 이탈리아는 이 사람들 돈을 받고 주로 문화 활동을 했지만 북유럽에서는 이 사람들 돈 안 받았어요. 그래서 현실 사회와 교회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아주 시원하게 비판했죠. 이걸 이제 과감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에라스무스, 토마스 모, 그다음에 셰익스피어, 브리헐 뭐 이런 사람들인데, 일단 에라스무스 보겠습니다. 에라스무스는 뭐 이름이랑 생긴 것과는 다르게 아주 강한 사람이었는데 네덜란드 사람이었고, 우신예찬이라는 책을 쓰죠. 이 뜻풀이 무서워요. 책이. 우신, 멍청할 우자야. 멍청한 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멍청하다고 표현한 거야. 멍청한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라, 뭐 이런 뜻이야. 멍청한 하나님을 찬미하라. 그러니까 교회를 비판하려고 쓴 거지. 교회 니네 썩었잖아. 알겠죠? 무신예찬. 그 다음에 토마스 모어. 열받아 있죠. 토마스 모어는 영국 사람이고 유토피아라는 책을 씁니다. 왜 열받았냐면 빈부격차가 심했거든요. 1차 인클로즈 운동이라고, 나중에 배울 건데 1차 인클로즈 운동이라고, 이것 때문에 영국 사회의 빈부격차가 심각해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울타리를 친다 뭐 이런 뜻인데, 울타리를 치는 거야. 울타리를 치고 여기서 농사 짓던 농민들을 쫓아내는 거야. 야, 얘 나가. 그다음에 여기다가 뭘 기르는 거야? 양을 길러. 양을 길러. 이게 인클로즈 운동이거든. 왜 양을 길렀냐면 영국의 양모가 유럽에서 인기다 보니까 농사 짓던 사람 쫓아내고 양모를 길러서 수출하는 게 유행했어요. 이게 인클로즈 운동이야. 그럼 당연히 쫓겨난 얘네들은 거지가 되는 거죠. 유토피아. 토마스 모는 이거에 열받아서 유토피아라는 책을 써서 빈부격차가 없는 이상사회의 모습을 제시했죠. 그 다음에 미술은 반 에이크 그 형제라 그래서 네덜란드에서 유화기법, 색소에다가 기름을 섞는 유화기법. 장점이 뭐죠? 무한 수정이 가능하다. 꾸덕꾸덕한 유화기법을 개발했다. 브리헐, 서민 생활을 묘사했다.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관심이 서민에게까지 확장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 문학 부분에서는 국민문학이라고 당시 유행했던 학자들이 주로 썼던 라틴어를 써서 있어 보이려고. 근데 이제 모국어를 쓴 거야. 라틴어 아무도 못 읽으니까 모국어로 문학 작품을 쓰는 거죠. 야, 우리말로 쓰자, 좀 제발 좀. 그래서 세르반테스는 스페인 사람이었고, 이 사람이 돈키호테. 그다음 셰익스피어는 영국 사람으로, 영어로 다양한 작품을 쓰죠. 4대 희곡, 4대 비극, 리어 왕, 맥베스, 오델로, 뭐죠? 햄릿, 이런 것들이 유명하다. 그 다음에 르네상스 시기는 과학기술도 발달합니다. 유명한 관찰하고 탐구하고 이런 사회였기 때문에 레오나르도 다빈치, 비행기, 해부도 유명하죠. 그 다음에 코페르니쿠스는 뭘 주장했어요? 지동설, 지구가 돈다. 태양이 도는 게 아니라 지동설을 주장했는데 입증을 못했대. 입증은 실패.
근데 갈릴레이가 망원경 같은 걸 만들어서 입증한 거야. 그래서 주장한 다음에 입증하는 이러한 과학적 연구의 방식이 과학혁명에 나중에 영향을 주죠. 그다음에 중국의 과학기술이 이때 들어옵니다. 그래서 봉건 기사들을 아예 끝내버렸던 거. 기사들 이미 힘이 빠지고 있었죠. 근데 아예 끝내버렸던 게 화약이었고, 원거리 항해, 멀리까지 항해를 가능하게 했던 게 나침반. 유럽 세계가 팽창하게 됐고요. 활판 인쇄술이 발전했죠. 누가? 이 결국에 중국에서 넘어오는데 구텐베르크, 독일 사람인 구텐베르크가 이 활판 인쇄술, 활판으로 인쇄하는 방식을 대중화시킴으로써, 상업화시킴으로써 새로운 지식 사상이 보급됐다. 결국에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르네상스. 19-2번 볼까요? 종교개혁. 자, 처음에 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이 루터, 독일 사람 마틴 루터라는 신학자죠. 교수 이런 사람이었어. 그 당시 교황 레오 10세라는 사람이, 사람 사진도 레오 10세가 돈이 급했어요. 이 레오 10세가 돈이 급했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 사람이 뭘 만들고 있었냐면 성 베드로 대성당을 증축하고 있었어. 증축. 그러니까 엄청나게 크게, 성 베드로 대성당 조그맸는데 크게 만들고 있었어요. 돈이 부족한, 자금이 부족했어. 그러면 뭐 헌금을 더 걷거나 아니면 돈을 빌려오거나 이래야 되는데 사기를 치는 거죠. 사기. 이게 면벌부죠. 벌을 면해주는 증서죠. 연옥이라는 곳에서 받을 형벌을 면죄해줍니다. 연옥에서 받을 형벌을 면제하는 증서란 뜻이야. 얼마였냐면 1플로린이라 그래서 1플로린으로 송아지 5마리 6개월치 월세를 낼 수 있었대. 요새 6개월치 월세면은 5, 6, 30, 한 300만원 된 거야. 비싸죠? 근데 예를 들어 누가 와가지고 부모님 죄를 아마 지었을 거다, 300만원 내세요, 그럼 없어집니다, 이렇게 하면 살 거 아니야. 이거 주로 팔았던 게 테첼이에요. 그러니까 루터가 이 양심적인, 루터는 참을 수 없었죠. 그래서 95개조 반박문을 부착합니다. 너 틀렸다 했더니 보름스, 이 교황이 빡쳐요. 야, 너 성직자라더니 왜 내 말 안 들어? 가만히 있어. 이제 보름스 의회를 개최해서 루터의 신념, 이게 보름스 의회인데 이게 루터예요. 이제 교황청이죠. 교황청에서 나와가지고 야, 루터 너의 신념을 거부해라. 그랬더니 루터가 싫은데요? 신념 처리하라는 교황의 요구를 거부했죠. 황제도 같이 요구해요. 거부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남겨요? 그 유명한 싫습니다. 신앙의 유일한 근거는 교황의 말이 아니라 성경입니다. 나는 싫습니다. 이런 말을 남기고요. 결국에 싸움이 시작되는데, 결국에 압박을 누가 놓은 거야? 교황도 압박 놓고 황제도 압박 놓고 하는데 제후들이 지켜줘요. 야, 루터의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왜 그러냐 하면 제후들이 막 지켜줘. 그런 여러 가지 싸움 끝에 결국에 시간이 많이 흐른 후에 55년이 되거든. 봐봐, 루터가 붙인 게 17년이야. 30년 흐른 뒤에 아우크스부르크에서 화해하는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죠. 결국에 루터파가 인정된다. 지도를 보시면 루터파가 결국에 인정받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칼뱅파, 루터파가 인정받는 걸 보고 칼뱅이라는 사람이 자극을 받습니다. 야, 내가 깨우친 거를 터뜨려야겠다. 이 칼뱅이죠. 그래서 칼뱅의 주장은 예정설입니다. 예정설은 예정받았다 이런 건데 구원을 예정받은 거야. 우리는 구원을 예정받았다. 사람들이 좋아해 싫어해? 좋아하죠. 예정받은 증거는 뭐냐? 그렇다면 우리는 직장 생활을 검소하고 근면하게 직업 생활을 해야 된다. 예정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예정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열심히, 아주 검소하게 직업 생활을 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서, 축복으로서 부를 주실 거다. 부자가 되게 해주실 거다. 이런 얘기를 만들어요. 예정설. 우리는 구원을 예정받았고 검소하고 근면하게 직업 생활을 하면은 부자가 되게 해주실 거다. 부를 긍정적으로 본 거야. 축복으로 본 거야. 당연히 부자들이 좋아하죠. 옛날에는 맨날 중세 시대에는 야, 부자는 하늘 못 간다, 거지가 되어라, 뭐 이런 얘기만 했다면 당연히 부자들이 좋아합니다. 부자들이었던 신흥 상공업자들.
되게 좋아했고요. 특히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부자들 많이 사는 동네로 확산됩니다. 물론 갈등도 있었죠. 물론 예를 들어서 성 바르텔레미 축일의 대학상, 성 바돌롬의 축일이라고 부르는데 축제날이야. 축제날에 이 가톨릭 애들이 그쵸? 이 칼뱅파를 공격한 거예요. 잠깐 이거 안 채운 이건 장로제입니다. 장로제 알겠죠? 장로님이 중요하다. 장로님의 역할 강조한다. 이게 장로제고요. 그 다음은 헨리 8세입니다. 헨리 8세는 영국 왕이었는데 얘는 이혼하고 싶어서 뭐 성경책을 보고 혹은 뭐 분노하고 이래서 한 게 아니라 이혼하고 싶어서 교황청과 싸웁니다. 왜냐면 교황 카톨릭에서는 이혼 못하게 하거든. 원래 부인이 아라곤의 캐서린이었는데 이혼하고 싶은 거야. 앤 불린이랑 결혼하고 싶은 거죠. 근데 이혼 못하게 하니까 종교개혁한 거야. 그래서 뭘 반포하냐면 수장령이라고 수장이 뭐죠? 우두머리 대장 이런 뜻이죠. 수장령의 뜻은 내가 영국 교회의 대장이다 라는 뜻이야. 결국에 영국 국교회라는 새로운 종교를 만들게 됐고요. 근데 이제 이유가 이혼하고 싶어서였잖아. 그래서 카톨릭적 요소가 많고요. 신교가 약간 섞여 있는 카톨릭적 요소가 많이 남아 있고요. 신교가 약간 들어가 있는 이런 상황이었고, 특징이 이거죠. 국가가 교회를 통제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게 영국 국교회. 다른 말로 뭐 영국 성공회라고 불리기도 하죠. 자, 그래서 뭐 여담으로 보시면 아라곤의 캐서린이 원래 부인이었고 1번 부인. 근데 앤 불린이랑 나중에 결혼합니다. 앤 불린이 아들을 못 낳고 자꾸 질투하고 그러니까 앤 불린을 사형시키고 제인 시모어랑 결혼해요. 근데 제인 시모어는 출산하다가 사망하고요. 출산하다가 사망해서 다시 결혼한 게 클레비스 앤이야. 근데 클레비스 앤은 이제 헨리 8세가 보기에 되게 못생겼었대요. 그래서 이혼해요. 그리고 캐서린 하워드랑 결혼해. 근데 캐서린 하워드는 되게 이제 헨리 8세가 좋아했는데 좋아하던 와중에 과거가 걸립니다. 예전에 남편이 한 번 있었다. 그러니까 재혼이라는 게 걸려요. 왕이랑 결혼하는데 재혼을 숨긴 거지. 또 얘도 사형당해. 마지막 부인이 캐서린 파. 보시면 얘는 이제 죽은 애, 사형당한 애 2명. 이거는 출산하다 돌아가셨으니까. 그다음에 이혼당한 애 2명. 뭐 이렇게 이게 헨리 8세예요.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헨리 8세가 왕권이 셌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런 상황에서 로마 카톨릭도 대응을 합니다. 로마 카톨릭도 대응을 하는데 어디서 이제 회의를 여냐면 트리엔트, 이탈리아 북부의 트리엔트라는 곳에서 회의를 엽니다. 근데 거의를 18년, 20년 가까이 열어요. 그 종교 개혁의 움직임에 당황한 거야. 당황해요. 그래서 당황한 결과 28년간 회의를 하는데 결국에 결론은 황당한 거죠. 결국에 교황의 권위는 변함이 없다. 교황이 짱이다. 우리 교리도 별로 틀린 게 없다. 재확인했고요. 하지만 양심은 있었는지 이건 인정할게. 면벌부 요것만 인정했어요. 지금 천주교 가면은 면벌부 안 팝니다. 그 다음에 종교재판소 더 이상 니네 설치지 마. 우리가 인정했으니까 종교재판소 설치하고요. 금서목록 책 못 읽겠고요. 그 다음에 예수회라고 해서 선교 조직을 만들어요. 왜냐면 이제 교인들이 많이 빠져나왔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사는 아시아, 아메리카 이런 데 선교사들을 보냈다. 특히 명나라에까지 왔대요. 중국. 그래서 마테오 리치란 애가 서광계랑 만나는 장면. 조선 애들도 나중에 가서 뭐 마테오 리치의 학문들을 뭐 보고 얘기하고 뭐 이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종교 때문에 가장 골치 아팠던 데가 독일이었대요. 이 독일 지역. 신성 로마 제국이 있던 독일 지역이야. 왜냐면 루터파도 있고 칼뱅파도 넘어가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이제 카톨릭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걸 정리하려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자, 이게 독일 지역에서 일어났던 전쟁이 30년 전쟁. 이제 구교, 옛날 종교니까 이게 가톨릭이죠. 신교가 개신교인데 주로 칼뱅파죠. 칼뱅파랑 싸웠어. 칼뱅파가 왜냐면 인정 못 받았었으니까. 그리고 제후들이 여기 끼는 거야. 자기 여기 껴서 뭐 다른 사람 칠 수도 있고 명분이 좋잖아. 그래서 독일 지역이 황폐화됩니다. 결국에 정리도 안 되고 30년
동안 싸웠지만 정리도 안 되고 베스트 팔렌 조약이라고 여기서 결국에는 아무런 결론도 얻지 못하고 그냥 칼뱅파만 야 그래 너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칼뱅파만 공인되고요. 그리고 신성 로마 제국은 분열되게 됩니다. 사실상 여러 개로 쪼개져요. 볼까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쪼개집니다. 나중에 19세기 말에 겨우 통일돼요. 이게 이제 독일 제국이 되는 건데 독일 제국이 뽕에 차겠지. 국뽕에 차겠죠. 국뽕에 차서 일으킨 전쟁이 1차 세계대전. 지죠. 독일 애들이 막 슬퍼. 다시 이 슬픈 걸 끌어올린 애가 누구야? 히틀러죠. 히틀러가 다시 국뽕에 차서 일으킨 게 뭐죠? 2차 세계대전. 이렇게 돼요.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